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남자 송사무장입니다. 저는 지금 행크TV에서 진짜 부자들의 진짜 성공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많은 좋은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2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190만 원을 저축해.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거짓말을 하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서 거짓말을 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200만 원으로 190만 원 저축을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나이트 클럽에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이트 클럽에서 나이트클럽 밴드한테 이런 숙소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숙소를 정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또 식당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당도 거기서 밥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식이 다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멤버들이 계속 이 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권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외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권들을 제가 다 받아서 그 식권으로 좀 식사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비용 포함해서 나가는 비용 했더니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반을 일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같은 동료들이 한 3천에서 4천? 많아봤자 5천만 원인데 저는 1억 2천만 원을 넘게 모았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가 그때는 온전히 저축으로만 모은 돈이니까 그 돈이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돈이고 가장 값진 돈이었는데 한 4년 반 딱 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한 돈으로만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종잣돈을 원래 처음에 모으려고 했던 거는 언어 연수를 가기 위해서 좀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언어 연수를 갔다 오면 6개월만 갔다 오면 제가 한 토익 900 정도는 그냥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독학으로 토익 800을 맞았었는데 6개월 뉴질랜드 갔다 오면 1,000만 원으로 다녀오면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면 한 토익 900 정도는 제가 목표했던 거를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돈이 마련되고 나서 보니까 1,000만 원 나이트클럽에서는 금방 모았는데 어느 연수 다녀와서 다시 제가 2천만 원대 회사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공고를 보면 대부분 다 2천만 원이나 2,400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받았던 페이보다 더 낮은 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00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숙식이 아니라 뭐 교통비나 이런 게 나가니까 저축 부분에서도 뭐 한 70% 잡는다 하더라도 그 70%를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날 잡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 연수 계획을 잡으면서 갔다 와서 취업을 해서 돈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가 너무 좀 실망이 컸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스펙을 갖춰도 막상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그 당시 뭐 이 재테크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저축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좀 실망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 취업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 자신의 미래 5년, 10년을 그려보면서 해봤던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정말 이렇다고 하면 진작에 다른 길을 좀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언어 연수를 원래 가려고 새벽마다 제가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영자 신문도 보고 이런 영어 관련 공부를 다 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어요. 원래 목표가 40살 전까지 돈을 모으고 40대에 그냥 제가 창업을 하려고 대학교 다녔을 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살 될 때까지 그냥 제가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버는 거하고 이런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번 거하고 저는 큰 차이 안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정말 아껴 쓰면서 그다음에 제가 나이트클럽에 일한다 하더라도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패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제가 장사를 하거나 이런 또 목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관한 공부, 그러니까 돈, 성공에 관한 공부를 완전 선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저녁 6시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 뭐 울산, 부산, 막 전주, 광주, 저는 어쨌든 서울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고 학교도 좀 대전에서 다녔었는데 제가 연고가 없는 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밤에 일하고 친구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엄청나게 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에 뭐 성공, 부자, 돈, 막 제가 주식책도 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다가 원래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더 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막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을 분석해서 굴국밥집도 가봤어요. 굴국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거기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도 이렇게 똑같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이런 레시피하고 제가 창업하는 걸 도움 주시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컨설팅비를 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500 정도면은 이 똑같은 굴국밥집을 차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 굴국밥집이 골목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포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찾아와서 제가 먹어도 2번, 3번, 4번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그래서 재구매도 꾸준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다가 제가 또 여러 아이템들을 찾았는데 저는 지금 5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만 계속 찾았습니다. 포장마차를 한번 갔어요. 근데 포장마차는 창업 비용이 더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만 빌려서 거기 포장마차 천막을 치면 되는 거고, 물론 다른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땅에서 포장마차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주하고 이 술을 마시니까 그 굴국밥은 그냥 국밥 그릇만 팔아서 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판매하게 되면 국밥보다는 조금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고 5천만 원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제가 1억을 더 목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으로 한번 창업을 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 망하면 다시 또 나이트클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으로 한번 망하더라도 또 하나의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저는 이 돈은 절대 쓰지 않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두 번째, 그러니까 적어도 2번 도전해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억을 목표하고 세상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더 모으게 됐어요. 1억 2천만 원. 장사를 할 돈을 모으면서 또 제 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그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공부해보고 부동산도 공부해보고 부동산에서 뭐 또 경매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부동산 급매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하나 사게 됐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샀는데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2달도 안 돼서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팔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딱 제가 KB 시세가 오른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가 또 되게 멍해졌어요. 저는 원래 사업 준비할 돈을 모으면서 그동안에 이 돈이 잠자는 거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불릴 수 있는 걸 공부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짜리가 2달 만에 5천이 된 건데 저는 지금 5천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 그 2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거의 안 쓰고 정말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사이다를 사 먹고 싶은데 사이다도 안 사 먹었거든요. 100원도 안 썼어요, 그냥. 유일하게 책값 말고는 쓰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생으로 모은 5천만 원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도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도 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만 하기 위해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부동산은 사니까 2달 만에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바로 어쨌든 100%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도 따라줬는데 그렇게 된 걸 보고
부동산을 정복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또 경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도 끝까지 한번 다 배워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나씩 완성해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또 샀는데 이것도 제 거 첫 번째 책에 나오는데 1억 1,500에 제가 샀는데 7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주고 샀으니까 여기도 딱 한 5천 정도가 안 묶이고 그렇게 투자가 된 금액인데, 이건 2달 만에 거의 2억 가까이 올랐어요. 2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죠. 황당하지만 되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노동 수익으로 4년 반 동안에 1억 2천을 모았는데, 이 자본 수익으로는 2달 만에 5천이 오르고 2달 만에 거의 2억 가까이 오른 걸 보면서 저는 이 길에 대한 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게 책에서 봤던 내용이 다 그대로 되는구나. 저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밤무대에 계속 올라야 되고 주변에는 뭐 친구도 없고 공인중개사도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인터넷에 있는 글들 보고 책을 보고 저는 그게 부자를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저는 인터넷에 그 글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글을 다 출력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글이라고 하면 출력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바인더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나이트클럽 가서 읽고 책도 보고, 그리고 이런 지역 분석에서 성공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정말 그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밌었죠. 그러니까 제가 1억으로 3년 만에 20억이 되더라고요. 1억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3년 만에 20억 됐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에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저는 무일푼에서 돈을 모으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는 월세가 지금 7천만 원이거든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 좀 그러합니다. 자, 제가 월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월세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는 투자하고 월세 받는 투자를 이제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저는 20억이 될 때까지는 자본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20억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월세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해서 제가 빌라로도 월세 세팅하고 오피스텔, 그다음에 아파트, 그렇게 했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상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는 신경 쓸 게 크게 없어요. 저는 상가를 좀 나중에 시작했는데, 상가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익숙해지면 상가도 먼저 시작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 하나를 샀더니 월세가 500이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그리고 상가에서 대출이 90%가 나오는 거예요. 90%가 나오고 보증금을 좀 받고 하니까, 막상 우리가 5억, 7억짜리, 8억짜리 상가, 그 상가를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7억, 8억짜리를 사서 여기에서 대출이 그렇게 많이 80에서 90% 나오고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 회수된다고 하면 실제 묶이는 금액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돈이 묶였는데 500만 원이 세팅이 되고, 거기서 이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거의 350에서 400만 원 가까이, 그 정도가 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점 관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려고 했던 직장이 2,400이었으니까 월 200이에요. 월 200인데 상가를 하나 샀더니 350에서 400. 그냥 만약에 대출 없다 하면 어쨌든 상가에서 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웬만한 직장을 하나를 갖는 거잖아요. 이 상가를 하나 살 때마다. 그리고 이 상가를 하나 샀더니 연중 무휴예요. 2월달 짧은 달도 마찬가지고 휴가철에도 그냥 어김없이 그냥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가를 계속 하나씩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26개가 되더라고요. 26개 월세가 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월세를 좀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멈췄어요. 지금 7천 한 다음에 왜 더 안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잉여금으로
제가 또 상가를 사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모으지 않는 거고 저는 또 여러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제가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상가 30개, 40개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일단 7천만 원 정도면 그냥 제가 7천에서 한 1억 정도까지는 세팅을 할 건데 그런데 이게 누구든 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빌라로 해보고 조그만 오피스텔로 해보고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했는데 자, 이걸로 했을 때도 그냥 몇십만 원씩 나왔어요. 30만 원, 50만 원, 그게 더해져서 100 얼마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상가를 하나 해서 여기서 한 300에서 500 사이가 나오면 이게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거를 근데 처음에 해 간 다음에 다시 매각하고 갈아타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하셨던, 보드게임을 하셨던 부루마블,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또 다 팔고, 그 다음 빌딩을 갈아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빌딩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하나 사두면, 우리가 TV에서나 언론에서 보면 뭐 월세 안 내고, 뭐 그냥 이게 되게 사람들이 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가져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극히 일부분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방송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26채 상가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도 연체 안 되고 지금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가를 골라내고 이런 좋은 임대 물건을 골라내는 눈만 기르면 여러분들도 그냥 충분히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처럼 뭐 7천만 원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1,000만 원, 1,500, 2,000 정도만 나와도 거의 쓸 거 쓰면서도 항상 매월 돈이 남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불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궤도는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제가 매월 쓰는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가 임대 수익만 보더라도 저는 더 앞으로 더 계속 부자가 되어가는 거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거 말고 사업들을 또 여러 개 좀 재미있게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금 평범한 삶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지출을 계산해서 얼마 써야 되고 또 얼마 남았고 또 이걸 저축해야 되고 이거는 부자의 궤도로 들어서기가 어려운데 내가 온전히 혼자 갖고 있는 수입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이런 사업체들을 하나씩 해가서 그게 급여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마음 편해요. 왜냐면 회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회사를 이제 안 다녀도 나는 돈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물론 다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지만 그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회사 생활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500 궤도를 만들어 보신 분은 300, 500 궤도 만들어 보신 분은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1,500만 원 이 가는 거는 더 이 첫 단계보다 더 좀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부자 막 그거는 저도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아유, 왜 너무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부자가 된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거든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도전을 안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좋은 요즘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짜 영상이라고 해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엑시트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그 엑시트 책은 이 경매나 부동산 관련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을 정말 어렵게 종잣돈을 모으고 그때 종잣돈을 처음 모았을 때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행착오 겪지 않고 이대로 하면 돼라고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저처럼 이 월세도 받고 이런 부동산도 불릴 수 있고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엑시트 책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영감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행크TV, 그다음에 행복재테크에서 또 이 송사무장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분들이 좀 성공했던 영상까지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런 거 할까 말까 해서 그런 결심이 굳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 이런 평범한 상가는 또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